기초가 없으면 쌓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기초가 없으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 공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리는요, 공법을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엄청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지식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한 거. 됐어요? 만약에 내가 공법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난주에 한 거 있죠? 그거를 꼭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됐죠? 필기하지 말고 한번 꼭 들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됐나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 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가 그 전반적인 틀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갈 때 이 구체적인 사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가는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한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의 총체, 집합체가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법적 규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주체가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이용에 관한 사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 이게 공법적 규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법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이제 토지 이용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토지는 행정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무제한적이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지 토지 이용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에요. 얘는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토지는 이 궁극적인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정적인 토지의 이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행정의 목표를 설정해요. 행정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정수단, 이렇게 해나가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거, 종합해 놓고 조정한 거, 선별해 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행정계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법은 행정계획법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그래서 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행정계획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오늘 배운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준 게 뭐냐면 국토,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을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외웠죠.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을 단위로 도시군 토지 이용에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수단이 이게 내용이더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정해진 사용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어야 하는데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원활하게 이용해야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 그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해 준다 그랬어요? 기반 시설이라는 걸 설치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반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도시군 토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군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의 역할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거예요. 아까 봤듯이 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철도, 공항, 항만, 정류장, 주차장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에 어떤 분야에 관련된 겁니까? 교통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교통시설이라고 얘기했고 공원, 광장, 녹지 이런 데는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고 공간 시설이라고 하고 생활하는데 전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가스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난방시설 같은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통신, 전화 다 쓰잖아요. 통신, 방송 이런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걸 유통, 공급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됐죠? 우리가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등본 같은 것도 띄고 뭐 각종 증명서 같은 거 떼야 되잖아요. 그런 게 공공시설 됐어요?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야죠. 학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토지 이용하고 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내가 이용하는 토지상에 물이 차버리면 우리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하천, 저수지, 유수지 같은 거. 됐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고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방제시설이라고 얘기했고 아파요. 내가 그랬죠. 아파요. 아파서 치료를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종합의료시설. 됐어요? 근데 치료를 안 받아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 치러야죠. 장례식장. 근데 요즘은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시설, 건강, 죽음 이거하고 관련된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고 그렇죠? 하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하수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도 엄청나게 더럽죠. 그래서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폐차장. 폐차장은 어떤 차를요? 똥차를. 똥차죠. 똥차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한다. 그런 거 지난 시간에 다 해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런 게 쉬워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핵심이 이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됐나요? 공법에서 갖고 있는 수단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 이용 목적을 정해주고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이용하는데 원활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공법, 토지 공법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줬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토지가 난개발이 되는 거다, 아니다. 난개발이 돼서는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토지를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이용 목적에 맞게 뭐를 설치해 줘야 된다? 기반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된다. 기억나나요? 그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공법에서는 토지의 이용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토지의 개발은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공법의 태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법이 요구하는 건 개발의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해 주는 거다?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다. 즉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 이용 목적에 맞게 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었죠. 그때 그린 그림이 이거죠. 이것도 있고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곳에도 건축물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지금 여기처럼 우리 학원이 있는 이 일대의 토지처럼 이미 건축물들이, 높은 건축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개발된 토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도 사람이 생활하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도로로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도 10차로의 도로를 설치해 주고 여기에도 10차로의 도로를 설치해 주면 이거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도로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도로 설치해 주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정도의 도로를 설치해 주면 되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도로 설치해 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에는 10차로 이상의 큰 도로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인 거지.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기반 시설의 규모는 전국 어디나 동일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이반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거죠.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알겠어요? 네. 뭘 알아요? 알기는 또 내가 속을 줄 알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알겠어요? 네, 네. 아유, 여기는 공인중개사 공법 시간이에요. 공법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연기학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기하시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 중에서 오늘 이 계획을 배운 거고, 됐어요? 네, 이 계획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아까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인은 토지의 이용을 규제를 받아요. 그쵸? 근데 이자들이 이거를 위반을 해버리면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법원에 의해서 징역형 아니면 벌금형. 그쵸? 근데 그걸 위반을 했을 때
징역형 벌금형을 받는 게 알면서도 자기 돈 벌려고 일부러 위반하면 그 정도의 형벌 받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 행정계획의 내용을 몰라요. 내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토지니까 내가 짓고 싶은 건축물 막 지었어요. 그 토지 위에다가.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형 벌금형 받으면 그 사인들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사인들의 그 억울한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항상 뭐를 수립하니까? 행정 계획을 수립하니까. 누가? 행정 주체가.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사인의 토지의 이용을 뭐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에 국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됐어요?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의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계획의 내용도 알게 하고, 됐어요? 그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겼습니다라는,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억울한 걸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이 행정계획이 행정주체만 구속하고, 이거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만 구속하고? 행정주체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했고, 됐나요? 행정주체가 수립한 이 행정계획이, 행정주체는 물론 일반 사인들까지 구속하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인을 구속한다. 그래서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비구속적 계획이든 구속적 계획이든 행정주체가 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들을 구속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이 계획의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평택시청 무슨 홀에서 어떤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공청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청회 모르면 멍청해,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공청회라는 걸 통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맞죠?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처한다. 무슨 계획은요? 비구속적 계획은. 근데 구속적 계획은 사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속하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보세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든 안 보든 공개적으로 알려준다. 됐어요? 그래서 공고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알린다. 어디에다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됐나요? 그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뭐 해준다고요? 열람을 해준다. 그래서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더라. 구속적 계획은. 됐어요? 그래서 아까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을 통해서 뭘 듣는다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더라.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요. 됐어요? 근데 아까 이거 할 때 하나도 모르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무시해 버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됐어요? 됐냐고요? 정말이요? 그래요. 저 이제 2번 다시 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해줬어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나씩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배우려고 하냐면 예를 배우려고 그래요.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우는데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토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에요. 뭐예요? 국토. 국토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죠? 전체 토지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이에요. 무슨 적인 사용 목적이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도, 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잘 모를 것 같아서 또 한 번 해줘요. 지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면 됐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쓰이면 전체의 기본적,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 지역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용도라는 게 붙은 거예요. 용도가 뭡니까? 사용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토지니까 국토죠. 맞아요? 국토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까? 이거죠.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해서 뭘 이루려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갖다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공식 안에서. 됐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맞아요?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서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무엇으로? 도, 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질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읽어드려 볼게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그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뭐에 따라?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됐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린 배웠어요. 일반 사인들은 내 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정해진 사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규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를,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못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다 줄 거놓으시고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토지상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겹쳐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이것만 알면. 됐어요? 이 테두리만 알면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들어가는 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거 하나만 잘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도시지역.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은 이거라고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갑니다.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특성은 뭡니까? 이거 뭐라고요? 산지. 이거는요? 그래요. 토지 중에서 산지, 농지죠. 그러면 산지하고 농지는 개발해야 될까요? 보존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토지의 특성이 산지하고 농지라서 이 산지하고 농지를 보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지하고 농지를 보존합니까? 물어보면 농업. 무슨 업이요? 농업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임업. 임업이 뭔지 알죠? 산림업. 업. 알죠? 농업,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농업,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산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 있는 토지는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농림지역.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줄이면 농업, 임업을 줄이면 농림업.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산지에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토지라면 무슨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더 쉬운 거 갑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얘는 개발하재요? 보존하재요? 뭐를 보존하재요? 그래요. 자연환경을, 무슨 환경을요? 자연환경을 보존해줘야 될 특성이 있는 토지는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한번 물어보죠. 자연환경 속에는요, 뭐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없어 보이잖아요. 됐어요? 자, 거기 안에는 뭐도 있고요. 농지도 있고요. 됐어요? 여기 안에는 한문 썼어요. 물도 있다고요. 자연환경 속에는 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산, 지, 농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자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왜요? 왜 보존하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지와 농지를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토지예요. 됐나요? 농림지역도 산지, 농지 보존하죠. 왜요? 자연환경 보존하려고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얘는 농업,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보존해 줘야 될 특징이 있으면 농림지역이고 산지하고 농지를 보존은 하는데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뭘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징이 있는 토지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요? 네. 연기하지 말고요. 이상하게 속는 느낌이야. 그래서 공법은 일반 사인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규제를 해요. 됐나요? 네, 연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실망해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괜찮아요. 물과 관련된 거 한번 봅니다. 이것도 보존하는 거죠. 보세요. 해안 알아요? 해안? 해안 아냐고요? 정말 알아요?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름다운 해안들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수자원. 그냥 그대로 보존하니까 해안도 보존이 되고 수자원도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산지 꼭대기에 보면 무슨 원이요? 상수원이 뭐예요? 물이요? 아니, 여기 물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우리의 식수의 근원이 되는, 그쵸? 에? 가장 깨끗한 식수의 근원이 되는 근원지, 그 물의 근원지가 뭐예요? 상수원. 이런 데가 여기에 있잖아요. 저절로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보존돼야 안 돼요? 됐어요? 보존이 된다고요. 자연환경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됐죠? 그 다음에 물속에, 산지나 물속에 동식물들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생태계. 이거 저절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곳 안에 문화재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저절로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해안, 수자원, 상수원, 생태계, 문화재들도 저절로 그걸 그대로 보존하니까 거기 안에 있는 것도 다 보존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됐나요? 근데 요번에는 이쪽인데요. 이쪽인데 우리 동해안에 오징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동해안에 오징어가 되게 많아요. 그쵸? 너무 많은 걸 보존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요? 그래요. 잡아먹는데 씨 말릴 정도로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걔네들은 씨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오징어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보호 육성해 줘야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토지는 다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 거예요. 됐어요? 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이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잃지 마세요. 네. 도시지역 가볼게요. 도시지역은 여기가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이 건물이 있고 이런 데가 도시지역이겠죠? 일단은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일자리도 많죠.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살면 서울로 상경한다 그랬어요. 왜 상경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토지예요.
맞죠? 그리고 밀집이 예상되는 토지예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 지역인데, 그런 특징이 있는 데가 도시 지역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위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 토지 특성이 있으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밀집 모여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토지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고요? 주거 지역이고, 상업 목적을 위해서 있으면 상업 지역이고, 공업 목적으로 모여 있으면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럼 여기는 다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다 개발해 버리면 도시의 자연환경 같은 거를 잘 갖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 개발하지 말고 도시의 자연환경 같은 거, 산림, 녹지 같은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지역이냐면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뉜다고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요. 됐나요? 근데 주거 지역도 또 나뉘어요. 주거 지역도 어떻게 나뉘냐면 전용적인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됐어요?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 지역. 그래서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으로 나뉘어요. 말 그대로 전용적인 주거지로 이용될 토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이니까 양호한, 뭐하뇨? 한 사람 한 사람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전용 주거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주거 지역. 됐어요? 근데 이 전용 주거 지역은 다시 또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1종하고 2종으로 나뉘어요. 몇 종하고 몇 종으로 나뉜다고요?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 나뉩니다.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1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 전용주거지역이에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주거지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주로 우리들이 지금 거주가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주변에 시장이, 마트나 이런 게 있는지, 애들 보낼 학교는 있는지, 유치원은 있는지, 주변에 관공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주거지 선택에 상당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하려고.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지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편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역은 무슨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편리한이죠? 근데 이러한 일반 주거지역은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무슨 주택이요? 저층. 저층이라고 그러면 4층 이하를 얘기해요. 빨리 써놓으세요.
저층이라고 하면 몇 층이야? 4층이야. 됐죠?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층은 4층이야라면 중층은 얼마입니까? 몰라요. 조용히 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고층은 몇 층부터입니까? 몰라요. 됐나요? 몰라요. 그 기준을 안 정해줘서. 저층만 몇 층이야라고요? 4층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저쪽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법에 보면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층이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몇 층 이상을 얘기한다? 30층 이상을 얘기한다. 그러면 중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층부터 29층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법에서는 국회법에서는 토지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중층이냐 고층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구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준주거지역이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이제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자가 들어가면 다양성이에요. 무슨 성이요?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 개. 그렇죠?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용해야죠. 주거지역이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다양하지 않죠? 일부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지역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다양성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상업지역도 이제 나뉘어집니다. 상업지역도 나뉘어지는데 자, 중심상업지역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상업지역이요?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상업 업무 기능 하려면 다 도심으로 부도심으로 그 중심지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업 업무 기능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야.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업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상업지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뭡니까? 상업지가 일반적으로 뭘 추구하죠? 상업은? 예? 영업이요? 이익이죠. 이윤의 추구죠. 그쵸? 맞잖아요. 장사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뭐 일반적인 이윤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 기능을 담당합니다. 라고 공법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공법은 뭘 추구하니까요?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 그래갖고요. 개개인의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업지가 추구하는 게 뭐다? 이윤의 추구다. 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다 공감을 해버리니까 공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상업지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상업지역. 유통이 뭐예요? 유통이. 유통이요. 유통 알아요? 유통 말고요. 유통 말고 유통. 유통 알아요? 몰라요? 설명해봐요. 뭔데요? 유통이. 설명은 못하겠어요?
물류요? 물류? 물류? 네. 젊은 친구, 25살. 젊은 친구, 유통이 뭐야, 유통이? 나왔네요, 누가? 나눠서 이렇게 뭘 나누는데. 자, 그 소비자 나왔네요? 소비자 나왔죠? 학계론적 개념으로 가면 유통은 생산자가 공급자가 만들어낸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유통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상업지역이 무슨 상업지역이에요? 유통상업지역. 즉, 우리 평택시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유통을 해줄 수도 있고, 평택시 거를 옆에 천안시의 물건을 우리 평택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상업지역이 무슨 상업지역이라고요? 유통상업지역. 됐어요? 그럼 유통상업지역은 하나의 도시의 중심에 위치할까요? 외곽에 위치할까요? 유통상업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우리 평택시 가장자리에 위치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도시 안쪽으로, 우리 물건을 천안으로, 천안에 있는 걸 다시 평택으로.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있어요. 무슨 상업지역이요? 근린상업지역. 근이 무슨 근자예요? 근. 가까울 근. 리는요? 이웃린. 이웃. 가까운 이웃. 근린상업지역이에요. 가까운 이웃. 아마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나중에. 무슨 관계요? 상린. 그때 린자도 이웃린자예요. 됐어요? 근린지역에서. 그러니까 근린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뭐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뭐하고 이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곳 주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역이에요? 근린지역이에요. 그러면 근린지역에서는 뭘 팔아야 됩니까? 일용품 팔아야죠. 그렇죠? 생필품 같은 거. 그러니까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상업지역이라고요? 근린상업지역.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됐죠? 자, 공업지역도 세분이 되는데 공업지역은요, 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됐나요? 전용 공업지역이니까 전용적인 공업지로 이용돼야 되는 토지겠죠? 그러면 걔는 중화공업, 공예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업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전용 공업지역. 됐어요? 네. 이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조금은 난 진짜 미워지고 싶어. 예뻐지고 싶어가 아니라 뭐 해주고 싶어요? 미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전용 공업지역 있죠? 거기 가서 물만 한 달 먹어보세요. 거기에 나온 그냥 물이 있죠? 끓여 먹지도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한 달간. 됐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눈이 여기가 있어요. 입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어요? 코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됐어요? 중화공업, 공예성 공업이다 보니까 공기나 이런 것도 되게 탁할 거고. 됐어요? 그 물속에는 중금속 같은 거 되게 많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가 전용 공업지역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에 주택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됐죠? 네. 죽고 싶으면 가서 살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일반 공업지가 추구하는 거. 공장하는 거라고요? 공장이니까, 공업이니까 물품을 만드는 건데
물품을 만들더라도 일반적인 공업지가 추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요즘. 됐어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가 추구해야 되는 걸 공법에서는요, 친환경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환경은 누가 파괴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저분 아주 성의 없이 정확한 대답을 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환경은 누가 파괴한다고요? 사람들이 파괴해요. 그렇죠? 근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거니까 일반 공업지역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됐죠?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축물이요? 다가 무슨 다자예요? 파마늘 할 때 마늘이 아니라요. 많다, 마늘다, 중은 물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일반 공업지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준공업지역 나오죠? 준 뭐라고요? 다양성. 그렇죠? 얘는 준공업지역이니까 경공업을 일단 담당해야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준공업지역이에요. 우리 아까 준주거지역이 있었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공업 기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상업 업무 기능이고 준공업지역은 공업 기능을 일단 담당하죠? 그러면서 걔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일부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녹지지역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녹지 같은 거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런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냐면 보존이라는 말이 붙어요. 무슨 말이 붙는다고요? 보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자연환경 같은 걸 보존해야 된다라는 역할이 들어가면 그 앞에 무슨 말 붙는다고요? 보존 녹지지역에.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생산 녹지지역이라고 있는 거죠. 별로 안 중요한데 생산 녹지지역은 이거예요, 여러분.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생산이에요. 우리 농림지역은 농업, 임업을 진흥하는 거죠. 농림업을 진흥한다. 농산물을 생산한다. 임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뭐라고요? 생산 녹지지역에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막아야 되는 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 있죠? 자연 녹지. 녹지니까 일단은 뭐를 해야 돼요? 보전을 해야죠. 녹지 지역이니까 녹지를 보존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도 허용되는 녹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 지역 들어가면 일단은 녹지를 뭐 하자? 보존하자.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자연스럽게
개발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됐죠? 자, 이번에는 관리지역 갑니다. 무슨 지역 간다고요? 관리지역을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는 이거예요. 일명 철엄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무슨 철엄지역. 됐어요? 자, 봅니다. 아까 다 한 거니까 너무 쉬울 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곳. 그러면 뭐 붙는다 그랬어요? 보전. 됐어요? 보전관리지역이에요. 그럼 저런 거는 영원히 해제가 안 되나요? 용도 변경을 못하나요? 아, 지정 변경한다니까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됐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갖고 분위기를 싹 깨세요. 깜짝 놀랐네, 난 저분. 아유. 자요.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지역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 붙는다 그랬어요? 생산. 생산이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그러면 보전. 됐어요?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생산.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죠.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거죠. 개발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무슨 계획지역이라고 한다고요? 계획관리지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예요. 뭐를 고려하자고요?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뭐를 허용한다? 개발. 처음부터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야. 됐나요? 자요. 이제 하나하나씩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쵸? 네. 그 의미 살펴보니라고 큰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됐나요? 자, 용도지역을 공부한 거예요. 용도지역을. 자,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해요. 그럼 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합니까?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용되게 하고,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을 이루고자. 됐어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는 뭐가 있다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딱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쭉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나뉘어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도 나뉘어집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됐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나뉘어져야 안 나뉘어져야? 안 나뉘어지죠. 됐나요? 네. 주거지역은 다시 또 나뉘어집니다. 전용, 일반, 준. 전용은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준은 다양성. 상업지역은 또 나뉘어집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지역도 나뉘어집니다. 전용, 일반, 준.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의 용도에 따라 1종, 2종이죠.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나뉩니다.
저층주택 중심이면 1종, 중층주택 중심이면 2종,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요 3종. 됐어요? 녹지지역은 안 할 거예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요. 됐나요? 용도지역 정말 중요해요. 왜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라서 그래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되면 사인들은 이 얘기예요. 사인들은 내 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해진 용도지역에 정해진 사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인들은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합니까가 옆에 써 있는 제한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